사실 이 사항의 일부는 자기 소개서에서도 쓸 수가 있지만 이 사항들은 자서전에서 일부 내용은 얼마든지 쓸만합니다. 이 사항들은 자서전에서 수조막을 각각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서 써보면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서전에서 되도록이면 자신에 대해 두루치자 인간대로 된 타인의 평가를 잠입해서 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단점이라든가 내가 바로 바라보는 나 또는 남이 바라보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안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는 자신과 남에게 보이는 자신, 앞으로 되고 싶은 자신을 모두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자 자신을 찾는 것은 때에 따라 방어 기전을 발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데에는 어느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또한 상대적입니다. 자신을 알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면 자신에 대해 한 평가를 조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서전에서는 나는 당시 친구들로부터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인관계를 통해 성장하기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서전 쓰기의 본질은 내가 나를 만나는 글쓰기이며 나를 찾는 인생 글쓰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단순 정체성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서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는 자라는 용어보다는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는 심리적인 용어로서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개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아는 변하지 않는 교회의 자기 모습을 말하면 일관성 있고 자율적인 개성을 지닌 것은 무기를 두는 용어입니다. 주제는 좀 더 현실성과 구체적인 성을 지닌 주인의식이나 뉘앙스가 강합니다. 주제를 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선진적 주제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나온 사조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국격화된 중심에서 벗어나서 개성이라든가 다양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서전은 정통적인 자서전과는 조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자아보다는 주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입니다. 자서전은 그때그때 특정한 상황에 처한 자아가 어떻게 그 상황의 주체가 되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간 한국인이 영어로 소통하고 글을 쓴다면 이 영어식 서술 방법이나 그 감각을 통해서 정통적인 한국 사고방식에 젖었던 자의식과 자아의 개념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관성이 있는 나, 즉 자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이민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자아 또는 주체의 변화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인물은 성격 또는 인격이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인격의 원어는 페르소나, 즉 가면, 탈, 역할
에서 나왔습니다. 페르소나는 소설이나 해석 시곡에서 각 등장인물이 맡은 역할, 심리학에서 가면을 쓴 인물들을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사회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내게 되는 자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성장에 따른 사회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선언은 진정한 자아의 모습, 즉 정체성을 희생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아니마, 그러니까는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인 모습이나 아나무스, 이는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각각 반대성의 모습을 통합해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에 따른 다양한 모습들을 연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핵심은 가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부 또는 직장이나 자녀에게는 학부모, 동네에서는 입주민, 소비자, 직장에서는 대리급 사원, 동창회에서는 옛 친구, 어느 분야의 제자나 스승, 지역사회에서는 능력을 갖춘 재원, 교회에서는 신자, 역사적 변혁기를 겪어본 한 시민 등등으로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 김강규의 시 나를 보면 한 사람의 존재가 지닌 사회적 위치는 복잡합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역할을 지닌 모습, 그 하나의 가면만 쓴 모습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한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강단에서 늘 근엄한 태도를 보이는 교수가 당신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와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여긴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이처럼 여러 역할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드러내는 진짜 모습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면, 즉 페르소나 외에 내면이나 본능, 무의식 등에도 있습니다. 이 옥자는 이 무의식을 참된 자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의식을 분해해보면 신비하면서도 다양합니다. 이 심리학자인 융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현재 의식 상태가 있는데 그 의식 상태에는 무의식과 전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전의 의식이란 무의식으로 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 무의식과 전의 의식은 의식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무의식은 염두에 두지 않고 겉으로 인식된 부분, 말하자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식이 이거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이 힘은 엄청납니다. 무의식하면 흔히 콤플렉스나 직접 무의식을 들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평소에 망각되고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잘수성가한 어느 사장아기는 어릴 적 고생했던 그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평소에도 늘 알뜰하게 살고 궁핍한 속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띄도록 인식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감투고 있는 무의식이 모두 그 사람 자신의 모습입니다. 무의식에 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 사람 또한 확인하고
무의식에 감춰진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힘과 현재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 분리되지 않도록 주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 일종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몸치료로 권원했습니다. 그 시기는 무의식의 힘으로 쓰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바로 기억천국입니다. 자서전 페르소나의 무의식이 함께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서서는 쓰는 이유는 자아실현과 자신의 발견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은 앞서 말한 페르소나 무의식과 무의식 등이 서로 화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진정한 자아실현이란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로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에 무의식에 자리 잡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의식화하듯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욕구, 그것은 바로 자아실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크기 자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구현하고 소통하는 행위이며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길이되며 개인적인 욕구가 회복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으로 쓴다는 것은 자체 이미 자아실현입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 자서전이 남에게 읽혀도 무언가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러합니다. 자서전 수기가 자아실현 욕구간지는 자아실현 욕구란 유교의 심리학자인 A. 메슬로가 말한 인간 욕구 5단계설의 최종 단계는 5단계에서 나옵니다. 5단계에서 나옵니다. 인간 욕구 5단계설은 심리학 교육학에서 반드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인식시키고 충족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고차원적이며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욕구나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려는 심리욕구가 일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자아실현 욕구를 통해서 인격의 완성과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기회를 갖고 있다고 메슬로는 주장합니다.